최근 부동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였죠. 공시지가가 현실화되면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과세, 부담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들은 과연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푸셔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었죠. 최근이란 의미를 조금 더 넓혀서 한 5년 정도로 생각을 해본다면 전국의 부동산 중에서 특히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랐습니다. 거의 2배, 3배 가까이 올랐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공시 가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과세의 표준이 되는 그런 가격이잖아요.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공시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한 반에서 한 60%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가격을 현실화해서 공시 가격이 매매 가격과 거의 비슷해지게 바꾸겠다는 그런 정책을 출시했습니다. 근데 사실 공시 가격을 그렇게 올리게 되면은 문제는 세금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뛰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박탈감을 느끼고 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내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내 손에 쥐어지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지게 되었으니까 굉장히 큰 불만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전국에서도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유독 많이 올랐고 또 그 중에서도 최근에 강남 지역의 부동산들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지역이 막 되게 비싸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주거 형태가 굉장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 좀 우리나라에선 이질감이 느껴지죠? 바로 일본의 모습인데요. 일본에 여행 가시면 굉장히 놀라실 수 있는 게 이런 단독주택의 그런 모습들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서울에서 우리나라처럼 그런 아파트 옆에 아파트 그런 모습들이 아닌 걸 보면 조금 놀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일본만이 아니라 그렇게 미국 등지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주거 양식은 이렇게 딱 한 가족이 한 지붕 아래서 단독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단독주택 아파트가 가장 크게 선호되는 그런 주거 양식이죠. 이렇게 단독주택형 그런 주거 양식이 가장 선호되고 그 다음으로 선호되는 것은 외국에서요. 말이죠. 그 타운하우스라고 불리는 조금 더 큰 두 가족이나 네 가족 정도가 같이 사는 우리나라 치면 빌라와 같은 그런 모습 타운하우스가 그 다음 인기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론되는 게 이런 굉장히 많은 숫자의 가구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아파트 형태가 그 다음으로 선호되는 그런 주거 형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파트를 선호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주거 형태지만 사실 아파트의 단점들이 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큰 밀집 공간에 살기 때문에 매번 나가고 들어올 때 차 공간을 찾는 게 이게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밀집되어 있는 공간에 살기 때문에 또한 이렇게 층간 소음이나 서로 이해해줘야 되는 면들이 되게 많아지게 되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사실 가격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주거 형태에 대한 선호가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금천구라고 하면은 서울 안에서 막 인기가 많고 부자 동네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금천구의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30평 정도가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진짜 놀랐어요. 아니 34평 아파트가 무려 시세가 12억이라고 합니다. 30평대가 12억이면 평당 4천만 원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진짜 10년 전만 하더라도 4천만 원이면 진짜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비싼 아파트가 4천만 원 정도에 쓰였을 것 같은데 진짜 세상이 달라지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왠지 인기가 많고 비쌀 것 같은 그런 동네잖아요. 그런 동네에 아파트가 아닌 이런 빌라와 같은 형태를 띠는 주거 단지는 가격이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한번 놀랍게도 평당 약 2천만원, 매매가로 4억 5천만원 정도 되는 20평대의 빌라가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평당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선능력 주변에 굉장히 역과 가까운 그런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금천구 신축 아파트보다 반 가격에 못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생각해보면 놀랍잖아요. 이렇게 위치가 차이 나는데 단지 주거 형태만 다르다고 이렇게 가격이 많이 차이 나냐? 하고 말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한 동네에서
아파트 사는 사람, 또 아파트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게 되면은 서로 되게 박탈감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삶에 있어서 비교가 되고 스트레스 받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아파트가 적어서 문제면은 아파트를 많이 만들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죠. 실제로 서울에는 아파트가 부족해요. 우리나라의 서울 가구의 숫자가 약 410만 가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파트를 정말로 좋아하지만 그 아파트 숫자는 가구 수에 턱없이 못 미치는 약 160만 호 정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많이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 쉬운 문제가 아니냐면요, 우리나라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가지는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자산의 숫자를 갑자기 늘려버리면 이런 아파트 부동산들을 미리 선점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피해가 미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한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책의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리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아파트를 빠르게 제공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계층이 또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문제가 아무래도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요즘에 양적 완화라고 해서 유동성이 엄청나게 증가했잖아요. 이게 진짜 유동성의 증가가 사상 최고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악화된 경기가 나아지면 또다시 이렇게 매일마다 아파트 가격이 갱신하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되지는 않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기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계층이 있는데요, 바로 신혼부부들이죠. 신혼부부들이 조금 이제 주거 형태가 안정이 되어야지 자신들의 후대를 이을 수 있는 아이들도 출산을 하고 또 이제 가정을 꾸릴 그런 용기가 날 텐데,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게 되어버리면은 사실 아이를 가질 엄두가 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가격의 우리나라는 영향으로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 얽혀 있어서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그런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 서울 집들이 그렇게 비싸면은 경기권으로 좀 나가면은 조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많이 인구의 유출이 일어나고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도시예요. 그런 인구를 흡수하고 있는 것이 경기권에서 그런 인구들을 흡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결정하기에 쉬운 문제는 아닌 게,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 좀 경기도가 서울에 비해서 면적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많아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거단지가 공급이 되었죠. 그런데 1기, 2기 신도시들 중에서 아직까지 이런 부동산 가격이, 자산 가격이 버텨지고 있는 그런 지역은 분당 정도 말고는 거의 없죠. 일산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옛날엔 형성을 했다가 지금은 굉장히 약세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일산보다 여기 딱 보이시지만 더 가까운 곳에 신도시들이 계속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경기도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무한맵이라고 생각하면 될 정도로 진짜로 앞으로도 재개발될 여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공급이 쏟아지고 또 가격이 버텨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띠지 않을까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올수록 대출 그 자체 규제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올수록 대출을 껴서 집을 사는 것 자체가 무섭잖아요. 특히 사회 초년생인 30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다녀도 돈을 많이 받아도 막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인데, 집값을 보면, 서울의 요즘 집값을 보면 막 10억, 15억 우습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직업이지만, 제가 가진 직업은 30대나 60대나 거의 소득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많은 직업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소득이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대출을 받고 대출금과 월 이자를 균등히 갚아가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조금 그런 대출금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점점점 소득이 늘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고, 그 이후에는 신에게 아파트 혹은 다가주택이라는 자산이 남고 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재테크 수단이 마련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어떤 시국에서라도 내 집 마련을 꼭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우측 하단에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